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이슈앤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지금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세 번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뢰도 생기니까요.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성과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평양의 그 시민들과 또 거리들이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낯섭니다. 평양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꽃을 흔들고 뭐 국기를 막 흔드는 모습이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무슨 퍼레이드가 지나가면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막 태극기 흔들던 그런 옛날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공항에서 군대가 사열하는 모습도 좀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말투들이 좀 친근감보다는 낯선감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제까지의 북한의 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그것들을 강력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렇고 남한과의 관계들을 조금 새로운 관계로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 그런 것들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면 뒤에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인데, 그리고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숙청했던 살인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평화일 겁니다. 평화.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남한과 북한이 한 해 지불하는 군사비의 액수가 2015년의 결과 통계에 보면 약 54조 원이라고 합니다. 54조 원이라는 돈의 액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순수익보다 많은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에 세워지는 정부가 군사적인 대치 상황, 서로 군사적 전쟁의 위협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과 욕망을 얼마나 많이 채우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많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과 인민들은 전쟁의 그런 위협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지불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대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또 하나 남과 북의 한반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는 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영은 비단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번영은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인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북한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 그리고 의료 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금 문제들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중소상인들의 폐업의 문제,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의 열악한 부분,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제 멈추고 점점 경제가 퇴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번영을 위한 지름길이, 그리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인 평화의 지름길이 결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 평화는 남쪽과 북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화일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통일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소중한 복음화의 가치로 교회의 중심이 옮겨짐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소중한 가치를 향한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소중한 가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는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과 또 보수 진영이냐 또 진보 진영이냐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표현은 조금 서툴지 모르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고 명제일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통일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큰 걸음을 내딛는, 통일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